아까 이제 뭐 도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 이제 많이 듣고 하셨는데 이제 뭐 실제적으로 도커를 어떻게 써봐야 되지라고 이게 처음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도커 문서를 보시는 게 뭐 하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솔직히 결국에는 다 이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리눅스 뭐 페도라든지 센토스 또는 뭐 오븐투부터 해가지고 이제 맥 그리고 이제 윈도우까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도커 문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 당장 구글에다가 도커 인스톨레이션만 치셔도 도커 설치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리눅스 관련해서는 제가 했던 거는 예전에는 뭐 관련 앱 리포지토리로 연결해가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되게 안 보여줘. 안 보이네. 그냥 이 명령어만 쳐도 도커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린하게 써먹었는데 아무도 그때 다 뭐 그냥 앱 리포지토리 직접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라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G 파일을 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네, DMG 파일로 그냥 그걸로 연결하셔서 그러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DMG 파일을 이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 나와 있듯이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설치하시면은 설치를 해서 이제 도커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또 맥에서는 이렇게 또 친절하게 떠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해서 만약에 이게 꺼져 있으면 이제 도커 관련된 간단한 명령어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도커 컨테이너들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ps 명령어를 쳐도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맥에서 도커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령어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도커 엔진이 현재 동작하지 않다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도커에서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도커를 이제 설치하시고 나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내가 설치한 도커 버전이 뭔지, 도커 버전이 호환이 될지 안 될지 먼저 확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도커 버전이라 치시면은 다음과 같이 도커 버전이 이렇게 나오면서 도커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커를 아마 최대 일주일 전에는 설치했으니까 아마 이게 그 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지 않은 이상 이게 아마 최신 버전일 거고, 이제 도커 관련해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뭐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헬프 먼저 쳐보잖아요. 그 헬프 쳐보고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은 도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은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준비한 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쪽이랑 이제 도커 파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서 뭐 도커 수험이라든지 뭐 도커 컴포즈 이런 거 얘기해봐야 별로 잘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그래서 일단은 도커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부터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도커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까도 보셨지만 리드온리 기반의 이미지 파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지만 리눅스에서도
동일해요. 리눅스나 맥이나 이런 도커 명령어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분투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드프레스나 뭐 MySQL 그리고 또는 엔진엑스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를 이게 자기가 쓰고 싶은 이미지를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가장 뭐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이 도커 허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깃허브랑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이 개발한 도커 파일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곳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다양해요. 일단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공식적으로 나온 워드프레스 도커 이미지도 있고 이제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제 이 워드프레스 기반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레이어링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들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도커 허브에 이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게 괜찮다 하면은 말 그대로 스타도 줄 수 있는 거고, 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가져다가 썼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파치 톰캣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해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카프카도 이렇게 뭐 사람들이 커스터마이징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번쯤 여기 이 도커 허브에서 저희가 혹시나 도커 컨테이너라이즈를 하고 싶은데 그 필요한 이미지가 혹시나 개발이 되어 있다, 이거를 체크를 해서 하셔서 이거 번거로운 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이 허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전에 그 도커 커맨드 라인에서 쳤을 때 여기에 우분투, 엔진엑스, MySQL 저렇게 있는데 네. 우분투는 뭐 무슨 이미지인가요? 우분투는 말 그대로 우분투 신조공사 이미지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저거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 명령어 지금 치는 것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분투를 여쭤보냐면 저 도커는 이제 가상화 기술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뒤에 그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아니라 하이퍼바이저처럼 저 우분투를 띄워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우분투는 OS잖아요. 네. 그리고 우분투 이미지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보시면은 저도 그냥 우분투 16.04라고 그냥 이미지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분투 버전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커널 버전도 이렇게 갖고 있고 한글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인 같이 되게 경량화된 버전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제가 많이 쓰거나 또는 이렇게 예제 같은 데 쓸 때는 이렇게 우분투 최신 이미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실습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또 신기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할 내용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처음에 우분투 10.04 이 이미지를 받아 쓰시게 되면은 IP 컨피그도 그냥 우분투인데 IP 컨피그도 안 되고 이런 사태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우분투 처음에 설치했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이 상태에서 그냥 처음에 우분투 하듯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분투 이미지 기반으로 그 컨테이너를 올리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하는 apt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뭐 이후 작업을 진행한다는지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컨테이너를 올리고 나서 뭐 자바를 설치해서 자바 빌드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각각 개발 언어들을 여기서 직접 실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알까요? 그러니까 리눅스 말고 윈도우즈나 맥에서도 그거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환경이 그 OS에 종속된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CentOS에 위에서 어떤 레이어를 쌓고 싶은데 지금은 맥이나 윈도우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OS나? 다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 하이퍼바이저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은 리눅스 그러니까 그 우분투 위에서 네. 우분투 도커 이미지를 올린 거죠. OS가 방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 우분투 이미지를 어떻게 올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맥에서도 저거는 가능한 OS니까 맥에서도 네, 가능한 네, 그러니까 OS니까 OS 커널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기존의 그 개념과는 완전 그렇죠. 상반되는 거니까 네. 그럼 하이퍼바이저 개념이 이건 완전히 하이퍼바이저 VM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그러네요. 올라가냐는 신기하네요. 거죠. 이런 거였어요. 신기하네요. 레이어스를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어제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그 관련된 데가 있었는데 네.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음. 그게 그 VM처럼 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얘네 들어가 보시면 또 베이스 이미지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이스 이미지. 네. 게 아마 커널 쪽에서도 우분투 전체 커널을 싹 다 가져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C그룹 같은 그런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은 실제로 도커 이미지 사이즈가 되게 적습니다. 행위가 네, 100메가밖에 안 되는 그 우분투 16 공사라서 아마도 되게 경량화를 엄청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리눅스 위에서 다른 리눅스를 띄운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요, 맥에서도 가능합니다. 맥에서도 유닉스에서만 되는 거예요. 윈도우즈 쓴 스타브 해보면 돼요. 윈도우도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허브에서 네. 들어가면은 얘는 어디서나 쓸 수 있다 뭐 이런 제한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그 톰캣을 한번 들어가면 얘 안에서 뭐 여기 소프트 아키텍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OS에 종속적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이건 좀 테스트해봐야겠다. 보시면은 이렇게 도커 라이브 이게 해가지고 도커 파일 같은 것도 이렇게 직접 다 볼 수가 있어서 네. 이게 빌드들이 전체 빌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가 빨리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대신에 이제 일단은 넘어가서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도커 중에서도 아마 네트워크 쪽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도커 네트워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브릿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호스트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통 네트워크 아무것도 없는 그 깡통 그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분투 기반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디폴트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게 도커 런을 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 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일단은 디폴트가 브릿지 도커 제로라고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브릿지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옵션은 안 적어줘도 되고 만약에 호스트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옵션을 주면은 호스트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공유하는 그런 도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이제 다른 옵션이 이제 하나 이 넌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직접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도커 네트워크에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리눅스 OS에 올라가 있는 도커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IF 음. 컴퓨터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네툴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분투 14.04 이미지에서는 이 IP 컴피그가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네. 16.04서부터는 이거를 다 설치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아 자체적으로요? 네. 뭔가 더 좋은 게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맞아요. 보시면은 이제 그 제공하는 도커 제로라고 하는 이 호스트 네트워크에서 이거 한번 호스트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호스트 보시는 리눅스 OS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컴퓨터 치시면은 아까 처음 그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 보셨던 거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네, 동일하게 나와 있고 이 V2된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도커 컨테이너가 이제 생성됐을 때 생성이 되는 인터페이스들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이 도커 제로라고 하는 이 브릿지에 직접 붙어가지고 도커 컨테이너에서도 네트워크가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가상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 이미지들 아니 도커 컨테이너끼리 끼리도 연결이 되고요. 이 도커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려면은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연결을 할 수 없고 호스트를 어떻게든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쳐가는 통로가 되는 게 이 가상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가상 이동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련된 이 호스트를 공유하는 컨테이너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다른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아까처럼 호스트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도커 컨테이너와는 다르게 이제 기반 호스트 네임부터 일단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 또 그래. 이거를 제가 원래는 수정을 해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이게 딱 그 아까 그 고립성 네. 그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이미지를 다시 날리고 다시 띄우면 다시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ETH 두 개의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컬이랑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다음과 apt get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이제 이 호스트와 연결을 해주는 이제 ETH0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갖고 있고 이게 주소를 잘 보시면은 이제 172.1.0.5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호스트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도커 제로라고 하는 어드레스가 이게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묶여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호스트에서 다시 한번 IF 컴피그하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가상 인터페이스가 아까는 3개였는데 이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더 느는 거고요. 그래서 총 4개 지금 도커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은 지금 5개의 컨테이너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거는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지금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이렇게 4개가 있고 이 4개에 대해 일단은 4개죠. 하나는 호스트 공유니까 이 가상 이더넷을 만들 필요가 없고 하니까 이 4개에 대해서 이 가상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이 가상 인터페이스들은 이 도커 제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브릿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커 제로라고 하는 브릿지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가상 인터페이스를 연결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 도커 컨테이너를 하나 지우게 되면은 당연히 개수는 하나 이전에 생성되어 있던 인터페이스는 하나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브릿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하나가 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게 네트워크에서 마지막으로 해볼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네트워크 쪽으로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이 런인데요.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보시면은 딱 들어갔을 때 업데이트조차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럼 저걸 활용할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런 걸 활용하려면 이제 임의의 브릿지를 하나 만들어줘 브릿지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 제가 이전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전에 실습을 했을 때는 KVM으로 VM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도커 컨테이너 하나랑 VM 하나랑 서로 인터페이스 연결을 통해서 서로가 네트워크를 서로가 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실습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 도커 제로를 VM에서 이 브릿지를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썼던 프로그램 하나가 OVS 도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가상 인터페이스 브릿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컨테이너와 VM이 서로 통신이 되게끔 해줄 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너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이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아까처럼 도커 제로라고 하는 브릿지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커스텀된 네트워크를 이제 붙여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당연히 이제 도커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이 넷 부분에다가 그 인터페이스 이름을 이제 넣어줘서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제 뭐 일단은 RMI 무섭다. 이게 RM은 도커 이게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시면은 도커 PS라고 하는 거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에 저희가 뭐 네트워크 테스트를 해본 다음과 같은 테스트에다가 이제 이전에 만들어놓은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총 3개 지금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중단을 시키면은 당연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2개이기 때문에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명령을 확인했을 때는 2개의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혹시나 중단되어 있는 컨테이너까지 다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all 명령어를 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스테이터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중단을 했으니까 이제 언제 엑시트가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중단된 컨테이너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이제 RM이란 명령이고 이 일반 뭐 파일 삭제할 때도 많이 쓰는 명령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스탑은 저 도커 프로세스를 일단 스탑해 놓은 거고 네. RM은 저 이미지까지 도커 아니, 이미지는 남고 이 컨테이너만 제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실행 컨테이너를 네. 제거.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테스트 3는 이제 아예 여기 없고 이제 그래서 테스트 3 컨테이너에 담겨져 있던 데이터까지도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거죠. RM을 쓰게 되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볼륨 명령어로 활용해서 볼륨을 이제 호스트랑 공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다 삭제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탑 돼 있어도 프로세스 떠 있나요? 네,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마우스가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자본이 안 보여. 그래도 이거 뺑뺑뺑뺑 그거 하면은 네. 엄청 커지잖아요. 제 지금 하면 그게 있었어. 맥은 커지. 얘는 그 커지는 옵션이 있었나? 하여튼 그 마우스 하나 포인터가 있다만큼 커져요. 커지더라고. 이제 한번 직접 띄워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할 거는 이제 뭐 도커에 대한 실습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이제 진짜 한번 올려보는 건데 아까도 얘기 나온 거지만 일단은 뭐 워드프레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DB도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우선 컨테이너로 DB를 이제 일단 띄워줘요. 원래 이런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D라고 하는 명령어는 아까 제가 처음에 사용을 했던 IT랑 다르게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배시 쉘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MySQL 같은 경우에 이거를 IT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MySQL이 이제 뭐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됐다 이런 것까지도 이게 확인을 하면서 얘가 점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MySQL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저희가 이 배시셀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좋다. 이게 도커 컨테이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도커 컨테이너도 이제 아이디 기반 보시면 컨테이너 아이디 기반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아이디를 저희가 이게 일일이 이거를 다뭐 521, C81, 87 이렇게 다 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네임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IT랑 D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IT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배시셀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보면 MySQL이라고 하는 이 도커 컨테이너가 가지게 되면서 이 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초기화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동작을 하는 이 배시셀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시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셀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거를 백그라운드랑 포그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차이를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나 포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이게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보통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 형식으로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 형식으로 나서 이제 이런 MySQL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고 싶더라도 다른 명령어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워드프레스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들 사용하는 예제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나올 거고요. 이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워드프레스나 MySQL에서 필요한 환경 변수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걸로써 뭐 DB에 접근하기 위한 패스워드가 뭔지 그리고 패스워드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도커 런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랑 컨테이너들을 서로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DB랑 워드프레스는 이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컨테이너들 간에 이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고요. 이 포트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제 포트 몇 번을 통해서 이게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컨테이너들이 실행이 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워드프레스와 워드프레스 DB로 활용된 MySQL이 이렇게 해당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 다음과 같은 포트가 이게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에서는 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80번 포트를 HTTP 80번 포트를 열어놓는데 이게 호스트에서도 80번 포트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스트에서는 보시면은 이 다음과 같이 호스트에서는 32,769라고 하는 포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이 P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P에서는 다음과 같이 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호스트에서 열어놓고 싶은 포트가 43,00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시고, 컨테이너에서는 몇 번 포트를 활용할 것이다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명령어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오픈이 MySQL 이제 워드프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EC2 인스턴스에서 올라가 있는 거라서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인바운드 설정 안 해요. 포트 열어놔야 돼. 네, 맞습니다. 네. AWS는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이제 한번 인터넷에 워드프레스가 새로 오픈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7년. 네, 와. 뭔가 헬로월드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워드프레스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간단히 이제 설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 컨테이너랑 이제 이게 생성이 됐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5분 남았는데 더 진행을 해도 될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할 거는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할 거는 많은데 어떻게 제한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역시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